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움직이는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릴 스토리젠터 최자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전략을 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청중들을 분석해야 되는지, 청중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신의 이름을 알고 계신가요? 이 신의 이름은 바로 기회의 신 카이로스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빠르게 잡으라고 앞머리는 굉장히 깁니다. 하지만 기회가 지나갔을 때 잡을 수 없도록 민머리이고요. 그리고 발에는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이 고대 그리스어로 시간을 뜻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카이로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크로노스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시계열적인 시간입니다. 양적인 시간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몇 시야? 라고 하는 그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바로 이 카이로스입니다. 이 카이로스는 조금 다른데요. 시간과 공간의 복합적인 개념이고 질적인 시간이라고 해서 단순하게 지금 몇 시야가 아니라 이게 어떤 상황이야? 라고 할 때 그 상황적인 의미가 더 큰 시간입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과 내가 어떤 교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회적으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적절해? 그런 맥락성, 그리고 이 토픽을 말하는 게 과연 듣는 사람들에게 맞을까라는 적절함,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건데요. 저는 실질적으로 이 프레젠테이션 할 때에는 이 카이로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좋은 전략을 위해서 우리는 누구에게 닿을 것인가? 우리의 이야기를 들을 타깃이 과연 누구인가?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프레젠테이션의 전략을 짜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가 결국 우리는 누구를 설득할 것인가를 정하는 일과 같은데요. 우리의 이야기를 들을 청중들을 구체적으로 바라보고 그 사람들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이 사람의 마음이 움직일까? 우리가 어떤 제안을 해야 그 사람이 좋아할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 사람을 분석한 후에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로 저희의 이야기를 치환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닿고 싶은 그 사람을 상상하는 일이에요. 하나의 영화 속 캐릭터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상상할수록 저희 제안이 더 뾰족해지고 우리의 제안이 더 날세워지고 우리의 제안이 더 힘이 있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들을 청중은 누구이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타깃으로 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먼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만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청중 분석이 가장 기본적으로 되어야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콘텐츠이든지 간에 무조건 타깃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비즈니스 현장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이 청중 분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히나 무대에 서는 사람들, 프레젠테이션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청중 분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심사위원은 누구인가?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100명의 청중 앞에서 말을 한다고 해도 그 중에서 10명의 심사위원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100명의 청중을 만족시키는 것보다 이 10명의 청중의 마음에 드는 게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평가할 사람들, 우리의 이야기를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를 펜을 들어서 평가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의 성별, 그 사람들의 연령대는 어떤지, 정말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들인지 아니면 그 관리를 하는 분들인지 이거에 따라서도 이야기가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의 마음, 그 한 사람의 말로 인해서 우리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심사위원들 그리고 그 심사위원 중에서 키맨은 누구인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몇 명이 참여하는지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중수에 따라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달라지기 때문이고요. 이 몇 명이 참여하는지에 따라서 또 뭐가 달라질까요? 공간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프레젠테이션 장소는 어디인지도 여러분들이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중과 나의 거리는 얼마나 되지? 내가 실제로 프레젠테이션 하는 공간이 원탁형으로 되어 있는지 강의실 형태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면 그거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지거든요. 아무래도 강의 형태, 강의실 형태의 어떤 수직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런 공간은 참여자분들이 분위기도 되게 경직되어 있어요. 그리고 질의응답도 많이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치만 이렇게 원탁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공간이. 그러면 참여하시는 분들의 마음도 조금 유연해져요. 하지만 그에 따라서 질의응답도 굉장히 많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미리 생각을 하고 그에 따른 전략을 짜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10분이잖아요. 그 10분 동안 우리는 완벽한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떠한지도 여러분들이 미리 상상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건 보통 그 기업 문화랑 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문화 자체가 조금 딱딱하다. 그러면 실제로 프레젠테이션 하러 들어가는 자리도 굉장히 딱딱하고요. 기업 문화가 좀 유연하다, 외국계다라고 했을 때에는 프레젠테이션 하는 자리도 되게 유연해요. 그래서 실제로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 하세요 이래서 제가 PT도 앉아서 한 경우도 있고요. 특히나 이제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 문화 자체가 좀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공기업에 가서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분위기부터 다릅니다. 그래서 딱 들어가면 앞에 심사위원 앞에 팻말이 착착착착 이름이 딱 적혀져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펜 아시죠? 빨간색, 파란색 이런 플러스 펜 착착착착 있고요. 물 하나씩 탁 세팅되어 있고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인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청중은 뭘 원하고 있지 이걸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청중한테 익숙한 언어,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를 그럼 왜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청중이 말하지 않는 그 언맷 니즈라고 하죠. 드러나지 않은 니즈를 우리가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청중들이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지 막 디깅을 해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그 사람들의 불편함을 우리가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걸 딱 이야기해주고 이거에 대한 어떤 새로운 솔루션을 제안을 해주면 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건데 그러면서 바로 전문가로서 포지셔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현상 분석을 할수록 우리의 어떤 전문성이 더 커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에 그렇다면 이 청중들은 어떤 경험을 했을까? 이 경험을 바라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그 경험으로 인해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의 어떤 회사에 대해서 그냥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서. 그러면 저희가 오프닝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깨줘야죠. 이런 것들이 어떤 스토리 전략을 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럼 요즘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있을까? 그 사람들이 현재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언맷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을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어떤 히스토리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때 그때 제대로 된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체크리스트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략을 짜기 위해서는 이 정도 정보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먼저 저는 프레젠테이션 전략을 짜는 것 이전에 저희가 사실은 정보를 수집하는 거잖아요. 이 정보를 수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결국에 이 영업력과 맞닿아 있거든요. 이 영업력이 곧 정보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전략을 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장소인데요. 프레젠테이션 장소의 크기는 어떠한지에 따라서 뭐가 또 달라지냐면 자료의 밀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소가 크다라고 했을 때에는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 볼 수 있어야 되죠.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을 기본으로 저희는 항상 가독성을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 자료의 밀도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정말 이미지화돼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 크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자료를 만드셔야 되고요. 만약에 작은 소회의실에서
한 5명, 6명이 해요 라고 했을 때에는 자료의 밀도가 조금 높아져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정말 프레젠테이션 장소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의 많은 것들,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략을 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청중과의 거리가 어떠한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이건 발표자가 그러면 어느 정도의 성량으로 말을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의 손 제스처를 해야 되는지, 자리 이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사전에 전략을 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자료는 진짜 너무너무 열심히 만들었어요. 막 되게 화려해. 동영상 막 현란하게 돌아가고요. 근데 실제로 현장에 갔는데 빔 프로젝트가 오래돼서 아예 막 컬러가 노란색으로 나오고요. 사진이 잘 안 보이고요. 동영상 구동이 안 돼요. 그럼 어떡해요? 그쵸? 그러면 너무너무 아쉽잖아요. 우리가 밤새워서 열심히 준비한 걸 다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발표할 현장이 어디인지를 사전에 미리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연단이 어느 쪽에 위치해 있는지도 한번 보시면 좋은데요. 보통은 오른손잡이이신 분들은 이 화면에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왼편에 서는 게 아마 편하실 거예요. 시선이 이렇게 흘러가서. 그래서 저희는 보통 어떻게 서냐면 키맨이 잘 보이는 방향에 섭니다. 그래서 리허설 할 때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했을 때와 오른쪽에서 했을 때 그 시선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익숙하게 안 익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리허설 하실 때는 양쪽에서 다 해보시든지 아니면 현장을 미리 고려를 해서 여러분들이 그 방향에서 리허설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에 대해서 듣는 청중에 대해서 이제 보는 건데요. 가능하면 정말 명확한 명수까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좋아요. 명확한 명수, 몇 명인지, 그리고 키맨이 누구인지, 성별, 연령대, 직급, 그리고 현장직인지 관리직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파악을 하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죠. 프레젠테이션은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 안에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게 짧은 PT가 더 쉬울 것 같잖아요. 짧은 PT가 제일 어렵습니다. 제가 예전에 했던 인천공항 프로젝트는 정말 5분 PT였거든요. 근데 워낙에 금액이 크다 보니까 5분 안에 너무너무 해야 되는 이야기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걸 정말 다 잘라내고 진짜 중요한 이야기, 그리고 임팩트 있을 이야기, 청중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저희가 5분 안에 전해야 되는 거죠. 이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여러분들의 고민은 아마 더 깊어질 겁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장수를 얼마나 할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몇 번째 순서로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침 일찍 첫 번째다. 그쵸? 그 PT와 점심을 먹고 두 번째, 세 번째다. 너무 분위기 다르겠죠? 아침에 일찍 하는 PT는 좀 신선할 수 있어요. 그쵸? 처음 딱 듣는 거기 때문에 집중도도 있고. 하지만 점심을 먹고 첫 번째도 아니야. 한 두 번째, 세 번째야. 그러면 심사위원분들도 이제 지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그 지친 심사위원분들을 어떻게 하면 활력 있게 깨워서 우리의 이야기를 듣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사전에 고민을 해보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발표자는 뭘 해야 하냐면요. 우리가 발표할 현장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림 그리듯이 상상하고 실제로 리허설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에 청중들이 있다. 공간은 이 정도는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현장에 미리 방문할 수 없으면 실제로 제가 발표할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사진을 보면서 계속 내가 여기에서 발표를 한다라고 리허설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정말 여러분들이 실수 없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을 전략적으로 발표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 전략에 대한 이야기, 그중에서도 청중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수집한 문장은 마스다 무데야키가 쓴 치타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치타야라고 일본의 굉장히 유명한 라이프 스타일을 큐레이션하는 서점이 있는데요. 그 서점을 만든 마스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항상 기획은 이처럼 경험도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생겨난다. 하지만 실전이 가까워짐에 따라 강연을 듣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고 주택을 사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고
부동산 업자의 입장이 되어 앞으로 어떤 주택이 필요할지에 관해 생각했다. 만나는 사람마다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 꼬치꼬치 캐묻고 새삼 우리 집을 다시 둘러보기도 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새로운 주택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마스다의 이야기는 항상 이런 체험에서 생겨난다. 이 츠타야라는 서점이 일본에 있지만 전 세계에 있는 브랜드를 만든 사람들이 가서 벤치마킹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만큼 기획력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공간입니다. 그런 공간을 만든 사람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들을 사람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상상해보고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보고 정말 그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를 수집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 사람이 되어보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나의 이야기를 들을 사람들, 그리고 내가 연결되고 싶은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보시고 여러분들만의 이야기를 좋은 전략을 짜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